헬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신기한 영화의 만들기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즌2에서는 시즌1에서 나왔었던 그 문형을 가지고요, 좀 더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다니엘이 이거 검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까지 다채로운 표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시즌1에서 as와 although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의 연계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즌1 영상의 이제 링크는 제가 여기다가 띄워놓도록 하고요. 자, 시즌1에서 나왔던 문장을 먼저, 우리말 문장 먼저 보시면요, K-팝이 성장하면서 많은 K-팝 그룹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한다. 네, 이 문장을 저희가 영어로 바꿔보는 거를 연습을 했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럴 때 뭐뭐 하면서라는 이런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as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영어식 순서대로 바꿔주면 제일 먼저 a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주어는 여기서는 K-팝이 되겠죠. 그리고 성장하다라는 말을 바로 뒤에 동사로 붙여주시면 as K-pop grows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바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주어로 들어가야 될 게 바로 많은 K-팝 그룹들이니까 a lot of K-pop groups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을 하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런 걸 가진다라고 해서 보통 여기다가 have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a lot of K-pop groups have, 그리고 콘서트가 이제 하나 둘이 아니니까 여러 개로 봐서 concerts,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해외에서라는 이 말 자체가 abroad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합쳐서 a lot of K-pop groups have concerts abroad 이렇게 저희가 문장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한 문장이 전체 full sentence가 as K-pop grows, a lot of K-pop groups have concerts abroad. As K-pop grows, a lot of K-pop groups have concerts abroad. 이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다니엘에게 던졌던 우리말 문장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세계적 유행병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게 이제 제가 의뢰했던 문장이고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식 어순으로 좀 바꿔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뭐뭐 하면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바로 as고요. 그 다음에 뭐뭐의 숫자, 뭐뭐의 수. 자, 이거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바로 the number of 라는 표현입니다. 이 the number of는 사실 그 뒤에 나오는 거의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숫자라고 하면은 the number of people 이렇게 되는 건데요, 바로 뒤에 이제 감염된 이란 말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신 방법이 관계대명사를 써서 people who are infected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여기에서는 보통 원어민들은 구어체에서 그렇게 그 관계대명사 주격 그리고 비동사는 거의 생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문장을 줬어요.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그냥 이렇게 뒤에다가 형용사처럼 딱 붙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뭐에 의해, 그쵸? 왜냐면 바이러스에 의한 거니까 뭐뭐에 의해라는 말로 바로 뒤에 전치사 by가 붙고, 그리고 이제 현재 알려져 있는 어떤 특정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the virus 바로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요, as the number of people, 자, 그리고 바로 뒤에 앞에 나왔던 이 숫자가 증가한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주어, 그리고 이게 지금 동사예요. 그래서 the number, 그 숫자가, 그 수가 증가한다니까 뒤에는 increases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보면은 as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by the virus increases 이렇게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뭐뭐의 가능성 이라는 말로 가장 이제 흔하게 쓸 수 있는 거는 the chance of 라는 표현을 줬습니다. 그래서 the chance of 하고 뒤에 세계적 유행병,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예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바로 pandemic 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항상 보게 되시는 그런 단어일 텐데, 세계적인 그 pandemic 이라고 해서요, 아예 a global pandemic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이 문장을 만들 당시에는 아직은 이제 2단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럴 수도 있는 어떤 한 가지 가능성이라서 그냥 the chance of a global pandemic 이라고 이제 장문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어자리에 더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증가한다라는 말을 바로 넣어서 increases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쳐보면요, as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by the virus increases, the chance of a global pandemic increases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이 문법에 관련된 거 하나만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여러분께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a number of랑 the number of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a number of는 그냥 몇몇의 라는 정도, 이 뜻으로 쓰는 하나의 단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상 some이라는 말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a number of people 그러면 some people 이라는 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the number of는 of 뒤에 나오는 거의 숫자란 뜻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전혀 다른 뜻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은 나는 오늘 몇 가지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할 때 I have a number of things to do today. 이렇게 얘기를 해야 a number of things가 몇 가지 일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10% 감소했다. 자, 이런 말을 이제 영어로 할 때요. The number of tourists 이렇게 들어가야 관광객의 숫자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그런 관광객들이니까 뒤에는 to를 바로 붙여서 the number of tourists to the country 하고 이제 감소했다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이제 declined 이렇게 해서 감소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 가량 이런 얘기를 쓸 때 보통 by 하고 뒤에다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by 10% 이렇게 가면은 딱 괜찮은 문장이 나오죠. 자, 그래서 원래 봤었던 문장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As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by the virus increases, the chance of a global pandemic increases. As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by the virus increases, the chance of a global pandemic increases. 자, 그리고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요즘 나오는 이 pandemic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제 질병에 관한 단어들을 잠깐 보면요. endem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이제 풍토병의라는 형용사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제가 영어 정의를 이렇게 써놨는데 꼭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유행병이라고 그래서 epidemic이라고 불러요. epidemic.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세계적 유행병. 이게 지금 여러분께서 뉴스에서 보시는 바로 pandemic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질병의 어떤 단계를 나타낸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표현들 중에 the chance of라는 말 있죠? 바로 뭐뭐의 가능성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은 낮다. 이런 말을 이제 한다고 치면은 제일 먼저 뭐뭐 할 가능성이란 말을 먼저 던져서 the chance of라고 가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동사를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전치사 뒤에니까 ing를 붙여서 어떤 로또에 당첨되는 거를 win the lottery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맞추면 the chance of winning the lottery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뭐뭐이다니까 is 하고 낮으면 그냥 low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조금 이제 과장법을 써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이다. 되게 낮다.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약간 신박한 단어가 minuscul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inuscule이라는 말은 정말 극소의 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the chance of winning the lottery is minuscule. 그러면 진짜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비록 뭐뭐지만 이런 표현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시즌 1에서 봤었던 문장은 바로 비록 K-팝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점점 더 영향력 있어지고 있다.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형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비록 뭐뭐지만이란 말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although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다라는 표현이 보통 there is나 there are 이렇게 딱 치고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명이니까 there are 이거를 딱 박아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든지 불만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hate 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hater이라고 부르죠. 보통 힙합이나 이런 데서 뭐든 play hater, 날 할 때는 alligator 라임을 맞추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although there are some haters 하고 이제 뭐뭐의이니까 여기다가는 of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K-pop 이렇게 가주시면은 although there are some haters of K-pop 하고 이제 뒤에다가 그거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 이미 한번 K-pop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it으로 받아서요. it is로 해주고요. 뒤에다가 현재 진행 중인 거를 살려서 뭐뭐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it is getting 이라고 저는 가볼게요. 그 다음에 점점 더라는 말로 more and more 하고 마지막에 영향력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influential입니다. 자, 그럼 이제 뒷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It is getting more and more influential. 자, 그래서 다 합친 문장이 Although there are some haters of K-pop, it is getting more and more influential. Although there are some haters of K-pop, it is getting more and more influential. 자, 이게 이제 시즌 1 문장이었는데 이 문형을 제가 그대로 단어를 좀 바꿔서 의뢰를 했고요. 예, 바로 이 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문형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비록 뭐뭐지만이란 말로 although로 시작을 할게요. 그럼 이제 although 하고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although there are 이렇게 뭐뭐가 있다라는 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란 말로 뭐 people이라고 해도 되지만 뒤에다가 뭐뭐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조금 막연하게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게 바로 영어에서는 those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although there are those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원어민들은 아, 저 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묘사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lthough there are those 하고 이제 바로 뒤에다가 who are 하면 이제 뭐뭐 하는 그런 those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구심을 품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be skeptical of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랑 이렇게 붙이면요. Although there are those who are skeptical of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who are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although there are those skeptical of 이렇게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될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죠. 이건 영어로 social distancing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lthough there are those who are 또는 생략하고 그냥 although there are those 하고 뒤에 skeptical of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니까 social distancing 하고 그거는 앞에 이미 social distancing 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it으로 받아서요. It is 그거는 뭐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이 얘기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The most effective, the most effective 하시고 뒤에 이제 방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방법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로 method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the most effective method 하고 뒤에 이제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말을 붙여주는데 보통 이제 이게 어떤 거를 할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될 때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가장 좋은 게 바로 to라는 단어죠. 그래서 method to 하고 뒤에 이제 멈추다, 막다라고 해서 그냥 stop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근데 뭘 멈추냐면 바로 그 바이러스를 멈추겠죠. 그래서 the virus 하고 뭐뭐 하는 거로부터 멈춘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뒤에는 from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퍼지다란 동사가 원래 spread인데 전치사 뒤니까 여기다가 ing 붙여주셔서 spreading 이라고 가셔서 퍼지는 것 이런 식으로 말의 덩어리를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해보면 Although there are those who are skeptical of social distancing, it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stop the virus from spreading. Although there are those who are skeptical of social distancing, it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stop the virus from spreading. 자, 이런 문장이 하나 탄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원래 시즌 1 문장이 뭐였냐면 비록 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데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일단은 비록 뭐뭐지만이니까 although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있는데 또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러면 there are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이란 말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역시 a lot of 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수 지망생들이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would-be singers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고픈 그런 뭐 singers 이렇게. 그래서 지망생이란 말로 쓰고요. So although there are a lot of would-be singers 하고 뒤에다가 이제 그들 모두가 뭐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 모두는 뭐라고 하냐면 all of them 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not을 붙여서 not all of them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들 모두가 뒤에 있는 걸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흔히 문법책에서 얘기하는 부분 부정이라고 그러죠. 전체가 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not all of them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can 넣어주시고 그리고 데뷔하다란 말은 이제 make debut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ake their
debut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시즌 1 문장이 탄생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 제가 시즌 2 문장으로 의뢰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낼 것이다. 예, 그래서 정말 고맙게도 다니엘이 이 문장을 제일 좋아하면서 자기도 한국에 사니까요. 이렇게 잡아줬어요. 자, 비록 뭐뭐지만이니까 although로 시작을 하고요. 주어 동사를 잡으셔야 되는데 한국,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가면요, 일단 당연히 Korea 나와주고요. 현재 뭐뭐 하는 상태로 진행 중이다 이럴 때 보통 is하고 ing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although Korea is 하고 이제 뭐뭐를 겪다라는 말이 go through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에 ing형을 써서 although Korea is going through 라고 하면은 비록 대한민국이 겪고 있지만 하고 이제 뒤에다가 뭘 겪고 있는지를 그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힘든 시간이라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보통 원어민들이 이 표현을 쓰죠. A difficult time 이라든가 a hard time 이렇게. 원래 time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냥 시간이란 개념적인 단어로 썼을 때는. 근데 시기라는 거는 어떤 시기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a가 들어가요. 그래서 a difficult time, a hard time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결국에는 이라는 말로 in the end 라는 이 표현 굉장히 자주 쓰죠. 그래서 in the end 그리고 우리는 뭐뭐 할 것이다. 말 그대로 we will 하고 극복하다, 이겨내다 라는 단어가 overcome 이라는 멋진 동사가 있죠. 그래서 we will overcome. In the end, we will overcome 이라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보면요. Although Korea i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a hard time, in the end, we will overcome. Although Korea i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a hard time, in the end, we will overcome. 이런 문장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나왔던 이 문장 표현들 제가 자동 복습 파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최소 3번, 4번 이상 듣고 따라 하시면서 복습을 꼭 하시고요. 여기 나왔던 문법 포인트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꼭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약간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진짜 단순 암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런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원어민들이 보는 뉘앙스와 뜻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저희가 관계사와 의문사, 그 중에서도 이제 where 그리고 when 이거를 자연스럽게 쓰는 거를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문장들은 사실 이 스토리가 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때는 서기 2030년 나이가 좀 먹을 대로 먹은 주지우 사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양반이 커피숍을 하나 오픈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커피숍을 어디쯤에 차리면 가장 장사가 잘 될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그 마을 주민분들 중에 한 분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근처 어디에서 제가 좀 좋은 커피를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이 문장에서 좋은 커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말로는 여기 커피 좀 맛있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뭐 아세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원어민인 다니엘 녀석이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좋은 커피라고 이제 약간 이걸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이거 변환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아냐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처음에 시작은 당연히 do you know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뒤에 어디에서 라는 말로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where 이게 들어갑니다. 보통 이런 where를 이제 의문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내가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말을 붙여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제 질문을 할 때는 where can I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많은 분들께서 where can I 이렇게 순서를 넣으려고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do you know? 라는 요 말에 이 know란 동사의 바로 뒤에 나온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질문을 쓰면 안 되고요. 그냥 평서문 형태로 where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 연결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do you know? 하고 where, 그 다음에 내가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순서대로 가가지고 I can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다라는 동사는 당연히 find가 있겠죠. 그래서 where I can
can find 하고 진짜로 좋은 커피라는 말을 good coffee라고 이 자리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 근처에서 또는 뭐 이 주변에서 이 정도 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리에는 around here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요.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good coffee around here? 이렇게 전체 질문을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자,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good coffee around here?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데 만약에 마을 주민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 커피숍이 하나 있긴 있는데 여기서 무지하게 멀어. 중간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영어로 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커피숍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There is a coffee shop. 그런데 but 그게 진짜 멀다 여기에서. 그럼 간단하게 보통 뭐 It is really far from here.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하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좀 그러기를 원한다, 바란다, 소망한다 그래서 wish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wish 그러면은 바로 뒤에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I wish 하고 이제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there is one인데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현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is를 의도적으로 과거형으로 바꿔서 there was 이렇게 바꿔주고 그냥 하나라고 해서 one. 그래서 I wish there was one. I wish there was one. 이게 이제 가정법의 원리죠. 자,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중간에. 근데 보통 이제 중간에 그럼 보통 대부분 거의 뭐 in the middle of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는데 사실 여기에 진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halfway라는 표현이에요. halfway 그러면 진짜 어디랑 어디 딱 진짜 중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다가 이제 여기랑 현재 있는 그 커피숍 그 사이에 딱 중간 지점이라서요. halfway 하고 마지막에 in between 이라는 말을 넣어서 완벽하게 완성을 한번 시켜봤어요. 자, 그래서 중간에 하나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요 말을 이제 영어로 하면은 I wish there was one halfway in between 하고 뒤에 이제 가로치고 여기 그리고 거기 이 정도 말이 이제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re is a coffee shop, but it is really far from here. I wish there was one halfway in between. 자, 그래서 주지우 씨가 halfway에 딱 가셔가지고 보니까 건물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빈 건물입니다. 가격을 들어보니까 야, 건물이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야, 그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데요. Wow, that's a steal. 야, 그거 거의 공짜인데요. 야, 이렇게 이제 steal 이란 말은 뭐 훔친 거 원래 이런 뜻인데 진짜 약간 그런 격이다. 그거나 진배 없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자, 그런데 부동산이 싸봐야 뭐 얼마나 싸겠어요. 건물 매입을 위해서 주지우 씨는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친구한테 빌리려고 하겠죠. 패가망신의 지름길. 자,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받질 않는 겁니다. 약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의심스러운 주지우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는 주말을 제외하곤 내가 전화를 하면 항상 받는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그는 받는다. 지금 이게 이제 주어 동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문장을 이렇게 짜볼 텐데 그는 항상 받는다 전화를. 그럼 먼저 이제 주어인 he가 나오고 항상이니까 always 그리고 이제 받는다 전화를 요거를 만드실 때 보통 우리가 pick up the phone 이라는 말을 하는데 앞에가 he니까 뒤에는 picks up 이렇게 pick 뒤에 s를 붙이시고 그래서 picks up the phon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는 항상 받는다 전화를. He always picks up the phone. 뭐뭐 하면 뭐뭐 할 때라는 말로 여기다가 이제 when 이거를 딱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내가 전화를 한다라는 말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화한다. I call 하고 이제 뒤에 주말을 제외하곤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 먼저 뭐뭐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주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except for 이라고 해서 뭐뭐를 제외하고란 말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except for 하고 이제 주말인데 이제 주말이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매 주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weekend 뒤에다가 s를 붙여서 on weekend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except for on weekends 여기서 이제 이 except for 같은 경우는 그냥 except 이걸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except 그 다음에 except for 두 가지가 호환이 되는데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except와 except for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에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할 때 주말을 제외하곤 이런 말을 만들면 when I call except for on weekends 라는 이제 뒤에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처음부터 가보면 그는 항상 받는다 전화를. He always picks up the phone.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when 나는 전화를 한다. I
call 뭐뭐를 제외하곤 except for 주말에 on weekends. He always picks up the phone when I call except for on weekends.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이게 돈을 빌리려는 전화인 건지 눈치를 이미 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뭔가 좀 수상한 일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Something fishy is going on. 여기서 이 fishy라는 단어가 이제 진짜로 그 fish, 생선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생선 냄새가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쓰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수상한 이 뜻으로 진짜 많이 써요. fishy, something fishy is going on. 결국 돈을 빌리지 못한 주지우 씨는 기금 모금 행사를 열기로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보통 이렇게 스포츠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기로 하는데 결국 이제 자기가 결승선에 들어갑니다. 그 완주를 한 거죠. 그 순간 이제 친구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다뤄볼 텐데 내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내 모든 친구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주어 동사는 나는 보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I saw 이렇게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모든 나의 친구들이라고 뒤에다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all my friends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이 보다라는 이 see라는 동사 이런 경우는 바로 뒤에 누구를 보는 건데 이게 뭐뭐 하고 있는 거를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다가 뭘 하고 있는지를 딱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그냥 바로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나의 모든 친구들이 막 응원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딱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 그러는 중인 이 ing를 써서 보통 응원하는 걸 우리가 뭐 cheer이라고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보면 cheer for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 걸 봤으니까 cheering이라고 ing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I saw all my friends cheering for me 이렇게 돼서 나는 보았다 모든 나의 친구들이 응원하는 중 나를 위해 우리말 순서대로 가면 이제 이렇게 문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들어갈 말이 바로 내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이건데 여기서 일단 뭐뭐 할 때라는 말을 넣어서 when을 넣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거기에 도착을 했다. 이 얘기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뭐 arrive라는 동사를 쓰셔도 되지만 일반 구어체에서는 이제 get to 어디 요 단어를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나는 도착했다니까 I got to 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 육상 경기나 마라톤 경기의 결승선 요 결승선은 the finishing line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when I got to the finishing line when I got to the finishing lin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보면요. I saw all my friends cheering for me when I got to the finishing line. I saw all my friends cheering for me when I got to the finishing line. 자, 여기서 그리고 약간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see 같은 건 지각동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럼 뒤에 목적어나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 진짜 단순함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거를 좀 다르게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썼던 문장대로 saw all my friends cheering 이렇게 ing를 쓰면은 그러고 있는 중인 어떤 한 장면을 본 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사 원형을 써서 I saw all my friends cheer 이렇게 쓰면은 응원하는 그 전 과정을 다 본 게 돼요. 이런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원어민들이 보는 그냥 동사 원형 썼을 때랑 그 다음에 ing형 썼을 때의 뉘앙스와 뜻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 그때 전화를 안 받은 제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말이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거기 온 이유는 저의 사업 계획을 알아내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결국 건설 회사를 동원해서 제가 사기로 했던 그 건물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함께 자랐던 그 마을 그 옛날에 살던 그 동네를 재개발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그래서 한 해 사무친 자의 어떤 마지막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건물 회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을 파괴했다. 자,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말은 바로 그 건설 회사 뭐 이런 말인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the construction company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그 건설 회사 파괴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the construction company destroyed 이렇게 주어 동사 딱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라고 해서 바로 뒤에다가 the place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the construction company destroyed the place 하고 이제 거기가 어딘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where 이거를 집어넣고요. 그 뒤에 우리가 살았다란 말을 바로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we lived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살았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꼬마로서 살았던 그곳이라고 한번 묘사를 하기 위해서 as kids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where we lived as kids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꼬마들로서 살았던, 즉 우리가 꼬마 때 살았던 바로 그 the place 거기를 이제 건설사에서 파괴했다라는 굉장히 동심 파괴적인 그런 문장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 where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뭐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탄생 원리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바로 그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영어로 this is the place 이렇게 시작을 보통 하겠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나는 산다 바로 그 장소에 이렇게 붙이면 I live in the place 이렇게 뒤에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앞에 있는 the place가 뒤에 있는 the place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the place를 바꿔서 그냥 which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따가 앞으로 이렇게 갖다 붙일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is the place I live in which. 자, 이 상태에서 요 in which를 바로 앞에 this is the place 뒤로 보내서 this is the place in which I live 이렇게 붙이면 딱 이게 이제 관계사에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써놓으면 약간 무슨 글이나 약간 격식 있는 약간 그런 영어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in which는 거의 where 이라고 바꿔 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this is the place where I live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문장이 바로 the construction company destroyed the place where we lived as kids. 요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반복을 할게요. 그 건설 회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그곳을 파괴했다. The construction company destroyed the place where we lived as kids.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결국 같은 말을 잘한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제가 찜한 건물을 사는 그리고 저희가 살던 동네를 재개발해버리는 그런 약간 잔인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 강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뭐 의문사 관계사 이거를 썼었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에게도 잠깐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강의도 따로 만들 거고요. 아래 이제 더보기란에 제가 현재까지 만들었던 영상 중에 가장 이거를 잘 설명해 놓은 녀석들의 링크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가서 보시길 바랄게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현재 완료로 저희가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사방으로 너를 찾아다녔다 뭐 이런 말을 해볼 텐데요. 사실 사방으로 너를 찾아다녔다 이 말은 약간 상대방한테 진짜 너 때문에 내가 개고생했다 약간 이런 어감으로 지금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황을 좀 설정을 해볼게요. 내가 너를 찾으려고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이제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하면서 말을 던지는데 내가 너를 사방으로 내가 너를 찾아다녔다 막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 과거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니다가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저 사람을 지금 막 발견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에서도 진행형으로 써주면 이 어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삽니다. 그래서 먼저 그 누구누구를 찾다 또는 뭐뭐를 찾다 라는 이 표현은 역시 look for 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문장을 I have been looking for 이렇게 한번 가보겠다는 거죠. 나는 너를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해서 I've been looking for you 라고 말을 이어주고 그 뒤에다가 진짜 사방으로 내가 그랬다. 이 말을 이제 가장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영어로 딱 진짜 all over the place 라고 얘기하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I've been looking for you all over the plac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진짜 내가 너를 진짜 사방으로 내가 너를 찾아다녔다 라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look for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for는 왜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전치사 for 편에서는 제가 이 for이라는 전치사는 교환의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영상에서 미처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바로 이 for이라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뭔가 특정하는 그런 그림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ook for 이라는 말을 하면 그 for 이하에 나오는 거를 딱 타겟으로 해서 내가 막 이렇게 보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는 이 for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거에 딱 최적화된 어떤 그런 그림을 가진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 영화는 나한테 진짜 완벽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영어로는 This movie is perfect for me.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for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me, 나에게 perfect하다 이렇게 딱 특정 짓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치사 for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도 추가로 머릿속에 하나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는 조금 가슴 아픈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장거리 연애는 때로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한다. 야,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진짜 그걸 극복을 했다는 그런 얘긴데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장거리 연애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어떻게 할까? 일단 영어로는 이제 long distance라는 말을 흔히 쓰죠. 이제 우리도 대부분 이제 이거를 가지고 long디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외래어로요. 영어로도 맞습니다. long distance라고 하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들의 그런 관계라는 말로 relationship을 넣어주면 그냥 our long distance relationship 이렇게만 딱 얘기하면 우리의 장거리 연애라는 딱 그 말로 알아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고통스러웠다 이 얘기를 이제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하냐면 과거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게 쭉 이어져 오면서 그 결과가 현재 느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현재 완료를 써서 Our long distance relationship has been 하고 뒤에다가 고통스러운 이런 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Our long distance relationship has been 하고 고통스러운은 역시 painful 이라는 말이 딱 좋겠죠. 그래서 Our long distance relationship has been painful 하고 때로 뭐 가끔은 이라는 말로 여기서는 at times 라는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as been painful at times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이제 자, 우리들의 이제 장거리 연애는 굉장히 때때로 고통스러웠다 쭉 그래 왔다라는 이런 말로 끝나겠죠. 근데 뒤에 이제 반전이 뭐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ut we still love each other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Our long distance relationship has been painful at times, but we still love each other. Our long distance relationship has been painful at times, but we still love each other. 정말 참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는 우리는 또 같은 실수를 했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또 했다.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현재 시점의 어떤 그 결과적으로 딱 보는 게 바로 현재 완료 표현이죠. 그래서 we have made the same mistake 이렇게 문장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we have made the same mistake 그리고 이 뒤에다가 또 그랬다는 말로 이제 again 이라는 말을 붙여서 we have made the same mistake again. We've made the same mistake again.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그런데 이거는 뭐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받아서 그런데 이 사실은 뭐뭐다 이때 쓰는 게 바로 which라는 관계사죠. 그러면 이제 which하고 그 바로 뒤에다가 의미한다, 뜻한다 라는 뜻을 가진 그냥 mean 이 동사를 써서 which means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어요. 원어민들이 굉장히 즐겨 쓰는 그런 표현 방식이니까 여러분께서도 꼭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We have made the same mistake again, which means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다가 우리는 아직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뭔가 정신을 차리다, 뭐 교훈을 얻다 이런 말로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 learn a lesson 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써서 we have not learned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we have not learned 하고 이제 우리가 원래 얻었어야 될 그런 교훈이니까 our lesson이라고 이어주면 we have not learned our lesson yet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아직도 그렇다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겠죠. 좀 더 빨리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we haven't learned our lesson yet. We haven't learned our lesson yet.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또 똑같은 실수를 했다. We've made the same mistake again. 근데 이거는 뭐뭐를 의미한다. Which means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We haven't learned our lesson yet. We haven't learned our lesson yet. 네, 이렇게 정신을 차리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learn a lesson이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야, 넌 아직 아무것도 안 본 거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앞으로 왜 점입가경이라는 말 쓰죠. 이렇게 야, 진짜 넌 아직까지 네가 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직 아무것도 안 본 거야.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해. 이게 이제 약간 직역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영어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면 일단 너는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현재 완료로 하면요. You haven't see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아무것도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anything. 그래서 you haven't seen anything yet. 이렇게 가시면 야, 넌 아직 아무것도 안 본 거다. 네가 본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로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 예, 이런 말을 쓴다면은 역시 this is 하고요. 그냥 뭐뭐다라고 해서 just라고 하고 마지막에 그냥 시작이다 라는 말로 the beginning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s is just the beginning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실제로 이제 원어민들이 얘기를 할 때도 진짜 앞으로 점입가경일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this is just the beginning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많이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쭉 한번 가볼게요. You haven't seen anything yet. This is just the beginning. You haven't seen anything yet. This is just the beginning.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해야 자연스러운 그런 문장들을 일부러 모아봤으니까 최대한 많이 듣고 따라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would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진짜로 말을 하는 기회를 가져보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우영어의 주지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would를 써서 한번 문장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정법을 저희가 다뤘었죠. 그 가정법에 쓰이는 would와 또 딱히 가정법은 아니더라도 이 would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문장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 텐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어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탈출 같은 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폭풍 같은 게 불어서 야, 그 폭풍 중에 만약에 그 다리가 붕괴했었더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 뒷 문장이 바로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 다리가 폭풍 중에 붕괴했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만약에 뭐뭐라면 이란 말로 이제 if를 붙여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if라고 하고 이제 뒤에다가 뭐 그 다리,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다리인가 봐요. 그래서 이때는 if 하고 the bridge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만약에 그 다리가 실제로 붕괴를 했다면 collapsed 이렇게 진짜 과거형을 써서 그 다리가 진짜 붕괴했다. The bridge collaps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즉, 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그 반대되는 가정을 해야 되니까 collapsed보다 더 멀어져야 돼요. 나에게서 멀어지고 심리적으로 멀어져야 그게 사실이 아니고 가정, 나의 상상 이런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문장을 저희가 if the bridge
had collapsed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어민들이 들었을 때는 if the bridge had collapsed 이 말 자체는 과거에 다리가 붕괴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었더라고 가정을 한다면 딱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말로 during이라는 말을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폭풍, 너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폭풍인가 보죠. 이때는 the storm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the bridge had collapsed during the storm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안 죽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다 죽었다면 그럼 지금 이렇게 말도 못 하겠지만 we all die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짝 더 과거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died가 had died가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만약에 다리가 진짜로 붕괴했었더라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었음을 이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나의 상상을 보태줍니다. 이럴 때는 조동사 would를 쓰고요. would가 조동사니까 바로 뒤에다가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had died라고 못해요. 이 had를 have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would have di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한다면 we would have all died 이렇게 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원어민들이 빨리 연음을 하면은 we would have all died, would have died, would have all died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그 다리가 붕괴했었더라면 if the bridge had collapsed 그 폭풍 동안에 during the storm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We would have all died. We would have all died. If the bridge had collapsed during the storm, we would have all died. If the bridge had collapsed during the storm, we would have all died.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가끔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슈퍼맨이란 건 진짜로 있을까? 그럼 제가 이제 대답을 아마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만약에 슈퍼맨이 진짜라면은 이 세상은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슈퍼맨이 진짜라면 이런 얘기인데요. 슈퍼맨은 진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Superman is real.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is가 아니고 후퇴를 시켜줘야 되는데 구어체에서는 그냥 if Superman was real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전통 가정법은 여기다가 비동사는 무조건 were 이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if Superman were real 이렇게 가면은 슈퍼맨이 진짜라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은 뭐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세상이 뭐 the world겠죠. 그리고 그게 분명히 뭐뭐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줘서 얘기를 하면은 will be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앞에 가정을 하고 그 뒤에도 지금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빼박인 이 will 이거를 쓰면은 어감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would를 써요. 그러면 the world would be 이렇게 되면은 아, 이 세상은 진짜 뭐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뭐뭐가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전한 곳 조금 더 안전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a safer place 네 바로 safe에 비교급을 써서 safer 이라고 해서 a safer place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를 위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구누구를 위해서라고 해서 이제 for 붙이고 모두들 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everyone 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The world would be a safer place for everyone. The world would be a safer place for everyone.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제 a safer place라고 뭔가 특정을 짓지를 않았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지금 상상이기 때문에 진짜로 딱 너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특정한 safer place가 아니고 혹시 존재할 수도 있는 그냥 한 어떤 safer place라서 a safer plac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f Superman were real, the world would be a safer place for everyone. If Superman were real, the world would be a safer place for everyone. 자, 그 다음 문장은 만약에 네가 그 일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었더라면 너는 승진을 했을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뭔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다. 이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동사 take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이러면은 take 뭐뭐뭐 하고
seriously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은 take의 과거형을 그냥 써서 took 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후퇴를 시켜서요 had taken 이렇게 바꿔주는 게 완벽하게 과거를 상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가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더라면 이런 말은 if you had taken, if you had taken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말을 쫙쫙 붙여주는 거죠. If you had taken 그 일, the job 더 진지하게 more seriously. If you had taken the job more seriously. 그리고 뒤에 너는 승진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원래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승진이라는 단어가 이제 promo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의 명사형인 promote 이 동사 자체는 누구누구를 승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진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수동태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이제 뭔가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게 비동사 대신에 get 같은 거를 써먹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승진을 하다라고 그러면 구어체에서 get promoted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이 친구가 만약에 진짜로 승진을 했으면 너는 승진을 했다. You got promoted.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고 내 상상에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you would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야 돼서 had gotten 이렇게 못 쓰고 have gotten 마지막에 promoted 그래서 you would have gotten promot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빨리 발음을 하면요 you would have gotten promoted you would have gotten promoted 이렇게 되겠죠. If you had taken the job more seriously, you would have gotten promoted. You would have gotten promoted. 자, 다음 문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세상에 산다면 폭력도 증오도 어떤 종류의 고통도 없을 것이다. 굉장히 철학적인 문장인데 지금 보니까요. 먼저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세상에 산다면 이라는 말을 해볼게요. 진짜로 살면 진짜 live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if we lived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사는 거니까 in 어디라고 얘기를 할 텐데 완벽한 세상이라는 거는 딱 진짜 존재하고 너와 내가 알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a perfect world라고 해서 그냥 어떤 한 완벽한 세상 이런 식으로 이제 불특정으로 얘기를 하고요. If we lived in a perfect world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뭐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뭐뭐가 있으면은 there is나 뭐 there are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뭐뭐가 없다라고 하면은 물론 there is not, there are not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there is no 뭐뭐뭐, there are no 뭐뭐뭐 이렇게 no를 써서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나의 상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there is, there are이 아니고요. there would be no 뭐뭐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would be no 하고 뒤에다가 이제 뭐 폭력, violence, 증오, hatred 또는 어떠한 종류의 고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뒤에다가 이제 or 하고 고통이라고 하면은 뭐 suffering 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물론 뭐 pain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이런 말을 살짝 붙여볼게요. of any kind. 원래 이 kind라는 말은 종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of any kind 이렇게 가면은 of 앞에 있는 그 무엇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종류 뭐 이렇게 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suffering of any kind 이 말은 뭐 어떤 종류의 고통도 이렇게 이제 조금 의역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앞에다가 any kind를 써서 any kind of suffering 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은 there would be no violence, hatred or suffering of any kind 이런 말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If we lived in a perfect world, there would be no violence, hatred, or suffering of any kind. 자, 그 다음 문장은 오직 비정한 사람만이 그런 무례한 말을 할 것이다. 자, 이런 표현인데 자, 여기다가도 저희가 would를 쓸 수가 있어요. 먼저 오직 어떠한 사람만이 그러면 only a 무슨 person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비정한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heart가 없는 이라고 해서 heartless 이 말을 쓰는 게 가장 이 어감에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only a heartless pers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직 진짜 그런 비정한 사람만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뒤에다가 어떤 말을 할 것이다인데 지금 이런 사람이 진짜로 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말을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만이, 그러한 종류의 사람만이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would를 써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only a heartless person would 하고 이제 뒤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가장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진짜로 어떤 말을 하다라고 해서 say라고 하고요, 진짜 무례하고 뭔가 기분 나쁘고 이런 거를 어떤 mean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라고 해서 a mean thing 이렇게 붙여주면은 되게 막 무례한 말이나 막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거 이런 뜻이 되는데, 그렇게 mean한 그런 거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자주 쓰는 게 such a 하고 형용사 명사 이런 거죠. 그래서 such a mean thing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그런 무례하고 기분 나쁜 거를 말을 아마 할 거다, 이런 식의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쭉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Only a heartless person would say such a mean thing. Only a heartless person would say such a mean thing. 자,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정보를 찾아낸 후 우리는 그것이 성공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알았다. 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일단 지금 이거는 시점이 전부 다 과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뭐한 후라는 말로 이제 after 이란 말을 써주고, 우리가 찾아냈다라는 말을 붙이면 we found out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fter we found out 하고 그 새로운 정보니까 the new information.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정보를 찾아낸 후라고 하면은 after we found out the new information 하고 뒤에 우리는 알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we knew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we knew 우리는 알았다, 그리고 그게 뭐뭐가 될 것이라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it 이라는 말을 써서 그냥 그거라고 얘기를 던져주고, 뒤에다가 지금 전부 다 과거 시점이고 그 과거에서 바라봤을 때 그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알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will이 아니고 would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we knew it would be,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게 뭐뭐가 될 것임을 알았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울 것임을 알았다 그러면 쉬워요. 그냥 we knew it would be hard 하고 이제 뒤에다가 to 하고 이제 동사를 붙여서 뭐뭐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임을 알았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성공적인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successful 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we knew it would be hard to be successful. We knew it would be hard to be successful 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게 성공적이 되기는 힘들 것임을 알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fter we found out the new information, we knew it would be hard to be successful. After we found out the new information, we knew it would be hard to be successful.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would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진짜로 말을 하는 기회를 가져보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우영어의 주지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once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nce를 그 영한사전에서 찾으면요, 한 번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워낙 쉽습니다. 나는 거기 딱 한 번 가봤다. I've been there only once. 진짜 이렇게 쓰거든요. 또는 이런 뜻이 있다고 나와요. 과거의 언젠가 또는 뭐 한때를 의미하는 그런 부사. 이것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는 한때 유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를 모른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은 He was famous once, but no one knows him today. 뭐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한때라는 뜻으로 그냥 once 이렇게 바로 갖다 쓰시면 되는데, 바로 마지막으로 이제 뭐뭐 하자마자 또는 뭐뭐 할 때라는 뜻의 접속사로 쓰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질문을 하셨던 바로 그 마지막 용법이죠. 이 세 번째 접속사로 쓰인 경우를 저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는 제가 우리말 문장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는 너무 많이 뒤처지자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옮길 때 먼저 뭐뭐 하자라는 이 말 있죠. 이게
쉽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말로도 뭐뭐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자, 즉 어떤 일이 벌어지자마자 이런 어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처음에 뭐뭐 하자라는 이 말로 이제 once란 단어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가 너무 많이 뒤처졌다 라는 말을 그냥 붙이면은 그가 너무 많이 뒤처지자 이 말을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뒤처지다 라는 표현은 일단 원어민들이 제일 흔하게 쓰는 게 바로 fall behind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fall behind는 뭐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진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학업 성취나 뭐 여러 가지 업무 성과 등등 있죠. 이런 데서도 좀 뒤처졌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할 때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nce he fell behind 이렇게 가면은 그가 뒤처지자 뭐 이런 말인데, 여기다가 너무 많이라는 말을 조금 추가해 보려고 too far 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어넣어서 once he fell too far behind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는 너무 많이 뒤처지자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찍고 딱 뒤에 나오는 게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건데, 당연히 그가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니까 그라고 he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결정했다니까 과거형으로요 decided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니까 앞으로 뭐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to 하고 뒤에다가 포기하다라는 give up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뒷문장이 he decided to give up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들은 대부분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다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는 너무 많이 뒤처지자 once he fell too far behind 그는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He decided to give up. 이어서 가볼게요. Once he fell too far behind he decided to give up. Once he fell too far behind, he decided to give up. 자, 또 다른 문장으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던 그런 말을 한번 직접 영어로 해볼 텐데, 그 시험이 마침내 끝나면 나는 쉴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험이 마침내 끝나면 이 뭐뭐 하면이라는 말로 바로 once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nce 하고 바로 뒤에다가 그 시험이니까 the tes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끝나다 뭐 이런 말을 뒤에다가 써야 되는데, 끝나다라는 동사를 하나 쓰시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여기서는 정말 구어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비동사를 쓰고 그냥 뒤에다가 over 이라고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끝났다라는 뜻이 되니까 once the test is 하고 마침내란 말을 살짝 집어넣어서 finally 하고 끝난이라는 말로 over. 그래서 once the test is finally over 하고 뒤에는 나는 뭐뭐 할 거다 이런 말로 진짜 나의 의지를 담아서 I will 이라고 붙여주고요. 근데 이제 나는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려고 했으니까 뒤에다가 can과 비슷한 뜻의 be able to를 넣어줘요. 그래서 I will be able to 하고 마지막에 진짜 쉬다란 말로, 물론 여러 가지 동사가 있지만 저는 relax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시험이 마침내 끝나면 once the test is finally over 나는 쉴 수 있을 것이다. I will be able to relax. 자, 전체 문장 해볼게요. Once the test is finally over I will be able to relax. Once the test is finally over I will be able to relax.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진짜 한때라는 뜻의 이 부사로 쓰는 경우, 이 영상 초반부에 보셨던 그런 거 말고 조금 복잡하게 쓰이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한때 뭐뭐 했던 이런 식의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장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때 높게 평가되었던 이라는 말로 그 교수라는 사람을 한번 꾸며주는 건데, 그래서 한때 높게 평가되었던 그 교수의 커리어는 파멸했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논문 표절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처음에는 이제 한때 뭐뭐 했던 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바로 once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높게 평가되는 이라는 이 형용사처럼 있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높게, 아주 많이 라고 highly 라는 부사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regard의 pp형 regarded
이렇게 붙여서 highly regarded 이렇게 가시면 이 자체로 이제 높게 평가받는 이라는 하나의 표현이 돼요. 여러분께서는 요거를 그냥 한 단어처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거를 조금만 응용하시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존경을 받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highly respected 이렇게만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한때 높게 평가받던 그 교수의 커리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the once highly regarded professor's career 이렇게 한번 쭉 뽑아보고요. 뒤에다가 파멸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원어민 친구가 준 재밌는 표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왜 flame이란 단어 아세요? 이 flame이 이제 불꽃, 뭐 불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go down in flam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디로 걸어 내려가는 건데 불길 속으로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 파멸하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디움으로 원어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the once highly regarded professor's career 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파멸했다라는 과거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go의 과거 went를 쓰고요. 뒤에는 그냥 쭉 붙여서 went down in flame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쳐볼게요. The once highly regarded professor's career went down in flames. 자, 좀 더 빠르게요. The once highly regarded professor's career went down in flames. 오케이, 자, 유용한 표현이었죠. Go down in flames 라는 표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예문이 있더라고요. The bomb made the city go down in flames. 이 말은 그 폭탄은 그 도시를 파멸시켰다 라고 이제 우리말로 의역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원어민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제가 또 자동 암기 영상을 만들겠죠? 예, 그러면 그때 이 문장들 모두 여러 번 듣고 따라하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원어민들이 정말 재밌게 쓰는 표현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 단어처럼 기억하시면 좋은 게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result란 단어와 outcome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우영어의 주지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before이 들어가는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 문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우리말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큰 인생의 결정들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자, 이 말을 이제 어순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뭐뭐 하기 전, 예,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바로 영어로 이제 before이 들어가는 자리고, 그리고 before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지만 동사의 ing형을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죠. 여기서는 서두르기 전에 라는 우리말 문장을 만드는 거니까 서두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기서 이제 rush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어떤 결정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이 rush a decision이라는 말입니다. rush a decision이라고 하면 이제 결정을 서두르다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은 rushing이라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어떤 큰 인생의 결정들 이런 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어떤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an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큰이란 말로 당연히 big, 그리고 인생 결정들, 이거를 마치 한 단어처럼 그냥 life decisions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어떤 큰 인생의 결정들을 내리기 전에 라는 이 앞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영어로 한번 쭉 가보면 before rushing any big life decision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콤마를 한번 찍고요. 뒤에가 바로 먼저 그거를 신중히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인데,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으로 아예 한 단어처럼 쓰이는 이 표현을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it is advisable to 라는 말이에요. it is advisable to 라는 이 표현 자체는 뭐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권할만하다 이 정도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it is advisable to book early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예매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권고하는 그런 표현으로 자주 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뒤에 신중히 생각해 보는 거 이 말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원어민들이 정말 재밌게 쓰는 표현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sleep
on something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 자체는 결정을 좀 미룬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사람들이 쓰는데요. 이 생긴 것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냥 뭐뭐를 하룻밤 자면서 한번 생각해보다 이런 식으로 직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I will sleep on it and let you know tomorrow. 그거 한번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하루 정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너한테 내일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구어치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예문에 적용을 해보면 It is advisable to sleep on it 하고 마지막에 먼저라는 말로 그냥 first를 붙이면 됩니다. 자, 먼저 그거를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가 영어로 뭐라고요? It is advisable to sleep on it first. 자, 이 문장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큰 인생의 결정들을 서두르기 전에 before rushing any big life decisions 먼저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It is advisable to sleep on it first. Before rushing any big life decisions, it is advisable to sleep on it first. 자, 여기서 이제 rush를 이용한 표현을 잠시 조금 더 볼게요. 아까 나왔던 이제 rush decision, 여기서 이 rush란 단어를 꼭 여기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rush 바로 뒤에 어떤 명사를 넣어서 그 명사 자체를 뭔가 서두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명사, 거기 뭐 사람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을 좀 재촉하는 그런 뉘앙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야, 나를 너무 재촉하지 마라 이럴 때 don't rush m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야, 나를 너무 재촉하지 마. 나는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이런 말을 영어로 해본다면은 don't rush me. I need more time to think.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문장 볼게요. 야, 너무 아침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는 식사를 좀 서둘러 해야 했다. 이런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그냥 아침이었다가 아니고 진짜 정신없는 아침이었다. 이런 말이죠, 처음에. 그래서 여기를 It was a hectic morning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hectic이란 단어도 정말 많이 쓰는데 정말 정신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t was a hectic morning, so I had to rush my meal. rush my meal 이라고 해서 내가 내 밥을 진짜 빨리 먹어야 했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속단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결과를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말이 조금 어렵죠. 어순을 먼저 잘 잡아야겠죠. 여기서는 저희가 이 순서대로 가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아예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라고 당연히 we 들어가고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need to라고 습관적으로 붙여주시고 뒤에다가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생각하다 뭐 이런 말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 단어처럼 기억하시면 좋은 게 think through라는 말이 있어요. think through라는 말 자체가 뭔가 충분히 생각하다. 진짜 A부터 Z까지 쫙 생각하는 거를 think through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은 we need to think through 이렇게 일단은 던져놓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근데 뭘 충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모든 가능한 결과. 자, 이 말을 뒤에다가 순서대로 그냥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Every possible outcome. 그래서 완성된 앞부분이 바로 We need to think through every possible outcome.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뭐 하기 전에란 말로 before 이거를 붙여주시고요. 속단하는 것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일단 속단한다는 것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결정인데 좀 빠른 결정을 내리는 거죠. 결정을 내리다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make a decision이 있겠죠. 그래서 속단하다라는 말 자체는 make a decision에서 decision 바로 앞에 뭔가 그런 결정이라는 형용사를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바로 hasty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make a hasty decision 이라고 하면 속단하다라는 하나의 표현처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before 바로 뒤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make를 ing 붙여서 making으로만 바꾸시면 돼요. Before making a hasty decision.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우리는 충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We need to think through 모든 가능한 결과들. Every possible outcome. 뭐뭐 하기 전에 before 속단하는 것. Making a hasty decision. We need to think through every possible outcome before making a hasty decision. think through라는 말, 그쵸? 충분히 생각해보다. 정말 자주 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진짜 평소에도 많이 쓰는 그런 말 자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야,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We didn't think through.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딱 그 뉘앙스가 삽니다. We didn't think through.
충분히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짧았다는 얘기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result란 단어와 outcome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뭐냐. 사실 이 두 단어는 이제 뜻이 겹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제 굳이 뉘앙스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result란 단어는 흔히 어떤 무언가의 직접적인 결과일 때 많이 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원인이 굉장히 확실해서 그 원인의 결과는 이거다. 이렇게 쓸 때는 result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예문은 공격성은 흔히 두려움이 낳는 결과다. 예를 들면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뭐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확실한 거죠. 이때 이제 이거를 영어로 말씀하시면은 aggression is often the result of fear.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ggression이라는 거의 원인은 fear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fear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 aggression을 만들어낸 어떤 그런 원인일 때 이렇게 인과관계가 확실한 경우 이제 result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outcome은 이런 인과관계는 좀 덜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보다는 어떤 과정의 끝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 이거를 outcome이라고 쓴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예문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이 회담 결과에 달려있다. 자,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처음에 뭐 모든 게 달려있다 그러면 everything hinges on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hinge on 이게 이제 어디에 달려있다는 말로 진짜 많이 쓰고요. 뒤에다가 바로 이제 붙여주는 단어가 the outcome입니다. 그래서 the outcome of these talks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회담들의 어떤 그 the outcome, 이 결과에 everything hinges on, 모든 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회담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꼭 이런 게 아니라 이 회담이란 거를 그냥 하면은 그 과정에 의해서 나중에 나오게는 어떤 그런 랜덤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상의 결과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the outcome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적인 result 그리고 outcome의 뉘앙스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 예문을 만들어준 저의 친구 다니엘에게 제가 항상 장난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야, 말하기 전에 2번은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친한 사이에 그냥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야, 너는 뭐뭐 해야 돼. 그러면은 뭐 you have to도 있고 사실 그냥 you need to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뭐뭐 해야 된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you need to 하고요. 생각하다 바로 뒤에다가 think 붙이고 2번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냥 twice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전 before 네가 말한다 무언가. 그럼 정말 쉽습니다. You say something. 자, 합쳐보면은 you need to think twice before you say something. 딱 요 톤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야, 말하기 전에 2번은 생각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ou need to think twice before you say something. You need to think twice before you say something. You need to think twice before you say something. 자, 어떤 느낌인지 표정으로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before 들어가는 문장들이었는데 뭐 before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어체 표현과 그 다음에 또 두 단어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 요것도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우영어의 주지우입니다. 자, before에 이어서 after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세 문장을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상사에게 거짓말을 한 후 그의 자리는 위태로웠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인 거죠. 예, 자기 버스한테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자리가 위태로웠다. 위태로워진 어떤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과거형으로 쓸 건데요. 먼저 처음에 이제 그 남자의 자리는 뭐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남자의 자리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 사람의 진짜 일자리 자체가 좀 위태위태했다라는 그런 얘기라서요. 처음에 시작을 아예 그냥 뭐 the man's job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에 뭐뭐였다라고 해서 비동사 과거형 was로 넣어주고요. The man's job
was 하고 이제 위태로운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유용한 표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 stake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뭐 성패가 달려있는 위태로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예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자, 이 말을 영어로 해보면 일단 We cannot run the risk. run risk가 위험을 감수하다란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위험을 우리는 감수할 수 없다 그래서 We cannot run the risk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뭐뭐한 때다. 지금 뭐뭐한 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when 하고 사람들의 목숨이라고 그냥 진짜 people's lives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게 진짜 걸려 있다란 말로 when people's lives are at stak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We cannot run the risk when people's lives are at stake. We cannot run the risk when people's lives are at stake.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면은 그 남자의 자리가 뭐 위태로웠다라는 말을 The man's job was at stake. 이렇게 일단 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뭐한 후라고 넣어서 after 이라고 붙여주고요. 그가 자신의 상사에게 거짓말을 한 후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했다 자신의 상사에게 이 말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he lied to his boss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보면요. The man's job was at stake after he lied to his boss. The man's job was at stake after he lied to his boss.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자리가 위태로웠다라는 거는 과거고요. 그가 자신의 상사에게 거짓말을 한 거는 그보다 더 과거니까 after he had lied to his boss 이런 식으로 과거 완료, 대과거를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쓰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근데 원어민들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after이나 before처럼 전후 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게 써 있는 경우는 굳이 과거 완료까지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과거형으로 after he lied to his boss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과거 완료로 쓰시면은 뭐 더 이상적입니다만 after, before처럼 전후 관계가 명확한 경우는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나왔던 at stake라는 표현에서 진짜 많이 이제 미드 대사나 이런 걸로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야, 내 명예가 달려있다. 내 명예가 걸려있다. 뭐 이런 말인데 진짜로 my honor is at stake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내 명예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이럴 때 my honor is at stake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진짜 뉘앙스 잘 삽니다. 두 번째 문장은 조금 복잡합니다. 많이 고려해 본 후에 나는 네가 이사 들어오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어떤 친구가 내 룸메이트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고 네가 이사 들어올 수 있게 내가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요. 제일 처음에 뭐뭐한 후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려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after 자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뭐를 진지하게 내가 고려해봤다 뭐 이런 말을 넣고 싶은데 여기다가 진짜 주어 동사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려하다라는 그 말 자체에다가 ing을 붙여서 그런 것이라고 바로 뒤에 붙여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give consideration이라는 표현 아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뭐뭐를 상당히 진지하게 고려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을 아예 하나 보여드리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이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은 It is time to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 this matter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give 무슨 consideration to 뭐뭐뭐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에 진짜 내가 심각한 어떤 고려를 준다. 직역을 하면 그렇지만 영어는 원래 이런 식으로 뭔가 명사를 내가 뭐뭐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냥 여기는 그냥 그것이라고 해서 그냥 it이라는 말을 하나 집어넣어서 giving it much consideration 이렇게 해서 뭔가 얘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그냥 그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뭉쳐보면은 after giving it much consideration 이렇게 딱 끊어주고요. 컴마 딱 찍고
나는 결정했다. 여기서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결과 현재 내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아 I have decided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네가 뭐뭐 하게 하다 뭐 이런 말인데 보통 이제 누구한테 뭐뭐를 하게 한다는 말로 let 이라는 동사를 많이 쓰죠. 이 let을 썼을 때는 뭔가 그 사람한테 허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걔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허락한다 이렇게. 그래서 I have decided to let you 하고 이제 이사 들어오다 라는 표현으로 move in 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 have decided to let you move i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가서 한번 쭉 이어보면은 After giving it much consideration, I've decided to let you move in. After giving it much consideration, I've decided to let you move in. After giving it much consideration, I've decided to let you move in.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장으로 난이도가 좀 높은 걸 골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을 조금 가진 다음에 나는 내 생활 방식을 조금 변화시키기로 결정을 했어. 야, 이럴 수가. 이렇게 긴 거를 하다니. 예, 근데 이거는 진짜로 뭐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좀 바꿔야겠다. 이것이 진짜로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어순을 먼저 잡아서 일단 영어로 옮겨볼게요. 처음에 이제 뭐뭐한 후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냥 after 이걸로 시작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을 갖다라는 표현으로는 가장 좋은 건 역시 take some time이에요. 근데 after 바로 뒤에 그냥 붙여 쓰려고 하니까 after taking some time 이렇게 들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 시간이죠. 이 할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영어의 to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fter having some time to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 이 표현으로 또한 좋은 것이 바로 이거죠. reflect on. 이 reflect on 이라는 말은 심사숙고하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자주 씁니다. 아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하다 reflect on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와서 After taking some time to reflect on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내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the thing 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which the doctor told me 이렇게 얘기를 할 거를 우리가 문법 시간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었던 말이 바로 the thing which는 what으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 배워놨던 거를 드디어 오늘 쓰게 됩니다. 진짜로 그 자리를 그냥 what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 my doctor told me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내게 얘기한 것 이런 의미가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앞부분 전체를 가보면 After taking some time to reflect on what my doctor told me 하고 뒤에 마찬가지로 나는 결정했다. 현재 내가 뭐뭐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have decided를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I have decided 그리고 바로 뒤에 약간 우리말과는 다르게 만들기 어떠어떠한 생활 방식의 변화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을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To make some lifestyle changes. To make some lifestyle changes. 그쵸? 이제 원래 한국어로 된 문장에서는 나는 내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굉장히 동사적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 옮겼을 때는 원어민들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인 거죠. Make some lifestyle changes 이렇게요. 그들은 이제 명사 로 어떤 개념을 그냥 하나 놓고 그거를 내가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본문 한번 전체 쭉 한번 가볼게요. After taking some time to reflect on what my doctor told me, I have decided to make some lifestyle changes. After taking some time to reflect on what my doctor told me, I've decided to make some lifestyle changes.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거 다 봤어요. Alright!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after이 들어간 그런 문장들이었는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살짝 제가 언급을 했죠. 본 내용 열심히 복습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꼭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